네, 추석 이후에 이제 첫 최고위원회 회의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피해에 더해서 이제 높은 물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꼭 즐겁지만은 못한 추석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의 정치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 그리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으로는 처음으로 에미상 6관왕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위대한 창의력과 문화예술적 역량, K 콘텐츠 또 K 컬처를 전 세계에 공인받은 그런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차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의 핵심은 문화 콘텐츠일 것이다라고 보통 예상을 합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 때문에 이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문화 예술 분야에 관심과 투자를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해 간다면 새로운 산업으로도 또 우리 국민들의 세계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도 노력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각별한 자세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블랙리스트 이런 거 만들어서 정치를 위해서 문화예술을 희생시키거나 문화예술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게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본소득을 포함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오 산업에서도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또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미래 핵심 산업 전반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이 큰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우리도 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미래산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특히 국제 질서 속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내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와 안보를 우리가 매우 중시합니다. 그건 국가 공동체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교와 안보의 중심이 군사에서 이제는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 정부가 직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제 안보 또 경제 외교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기차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국제 경쟁력에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게 사실은 외교 실패에서 온 경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주요 인사를 패싱하는 것으로 소위 펠로시 패싱이 한국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렀다 이렇게 외신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런 외교적 기회들을 경제 외교의 성과를 내는 그런 기회로 꼭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순방을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시각으로 반드시 접근해 주시고, 또 기존의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에 대해서 꼭 시정하는 성과를 만들어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국정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특히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 안정성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토대인데,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에다가 이 정책의 불안정성, 또 인사의 불안정성까지 합쳐져서 이 불안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특히 경제 문제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북핵 위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제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핵무력 정책을 아예 법령에다가 명시하는 이런 북한 측에 우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 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라는 판단이 듭니다. 북측의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거기에 더해서 북한 당국은 이 한반도 평화와 또 남북 간의 상호 간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형태의 추가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와 또 미국, 중국 같은 이 주변국들도 지금 약간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에 북핵 위기가 이어졌는데, 그중에 일부 기간에는 북한 붕괴론이라고 하는 그 허상에 기대서 이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재와 압박 일본도의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위기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뭐 도움이 되긴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랜 제재에 내성이 생긴 북한에게 이 협상이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핵기술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담대한 해법도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게 기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 외교적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좀 더 담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시에 이 안보에는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또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충직하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